엄길청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삿짐 센터 인부 박혜돈의 1등이 되는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석, 12번째로 마지막 시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자, 이제 이 박혜돈의 이삿짐 센터 상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이름은 잠실 이사공사였는데요. 사업이 점차 전국으로 넓어지게 되자 이 잠실이라는 특정 지역 이름에 갇힐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고려통운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데 이 고려통운은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 통운이라는 것은 업종의 이름이고 또 고려는 개인 독점할 수 없는 우리 역사상 국호였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바로 고려 골든박스였습니다. 고객의 귀중한 살림을 마치 금상자 다루듯이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고려 골든박스 외에도 무슨 트랜스, 무슨 익스프레스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포장이사 업체를 들어보셨겠습니다. 한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문을 닫고 없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덤핑 경쟁 때문이었다고 하죠. 또 하나 이 박 사장은 대부분 이들 업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55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큰 업체들은 이제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하면 한 10%가 더 추가돼요. 부가세까지 10% 추가되면 20% 돼요. 그러면 딴 데서 50만 원 하는 거 우리가 60만 원이라 그러면 대개는 우리한테 맡길 수가 없죠. 하다못해 세무공무원한테 부가세 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뭐 잘났어 하면서 딴 회사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참 우리가 제대로 세금 내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세금은 당연한 의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당시 이런 업계에 세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사 대행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혜돈, 자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박혜돈이 생각해낸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전략이었다. 2000년대에는 틀림없이 이 사업계에도 브랜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는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겼다. 우선 상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고려 골든박스는 너무 길어요. 그 상표로 여태까지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해왔는데 좀 아깝네요. 뭐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고려 골든박스의 이니셜을 따서 영문으로 KGB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KGB면 소련의 비밀 경찰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주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부층이죠. 30, 40대 주부층을 대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6년에 지금의 KGB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고 또 브랜드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브랜드를 이제 우리가 만들 땐 말이죠.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 땐 두 가지 정도가 꼭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차별성이 좀 부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적합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KGB 한번 볼까요? 네, KGB, 박혜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련의 비밀경찰 같죠? 그러니까 여타 통운이나 또는 운반업체에 비해서는 차별성이 있을 겁니다. 브랜드 적합성은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지만 여러분이 세계적인 물류회사들이 보면 되게 그렇죠? UPS, DHL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따서 조합을 했습니다. 대체로 좀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좋은 브랜드인가를 측정할 때는 이제 특이성, 또 품질, 만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KGB 브랜드는 일단 특이성 측면에서 브랜드로서의 조건을 제법 갖춘 걸로 보여집니다. 박혜돈은 발빠른 브랜드 개발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계 최초로 전국에서 100개가 넘는 대리점을 둔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하게 되는데, IMF 구제금융 시기에 이사 대행 업계가 자구책으로 가격 파괴를 할 때에도 그는 우직하게 가격이나 없이 고품격 서비스 전략을 밀고 나갔다. 더불어 KGB 산하에 이사공사라는 브랜드를 따로 꾸렸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차이가 있다. 예, 이사공사입니다. 포장이사 하시게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입니까? 45평이요?
그러면 이사공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KGB를 이용하시죠. 이사공사는 30평 이하의 이삿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사 지경의 고품격 서비스인 KGB로 인해서 생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브랜드가 이사공사라는 얘기다. 특히 이사공사는 이른바 소사장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박희돈 사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KGB는 대리점화돼 있고, 그리고 이사공사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개개인이 사업자가 돼 있어가지고 소사장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 아시죠? 소사장. 뭐 한 사업장에 이 라인은 네가 해, 이 라인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 구조에, 이 성숙기 이 구조에서 만일 저 사람들이 수입을 벌어가는 걸 총 매출을 회사가 다 잡아버리면 필요 없이 회사가 세금을 떠안아야 되니까. 실제로 어떤 구조에도 지금 이사비용 저 구조에서는 10%가 남지도 못하는데 세금은 떠안는 꼴이 돼버려요. 그럼 회사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이 덤핑이 시작되고 성숙기로 들어오는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브랜드화 시켰죠. 네, 요즘 이거 렌트카 업계에 보시면 되게 이런 방식의 그 소사장 제도가 정착이 돼 있습니다만은, 대기업들도 과거 20년 전부터 이런 소사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내 사업부라고 하는 제도가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박 사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그 중소 제조업종에 가면 그 공장 라인이 바로 그 담당 기능공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원가를 투입하고 또 수익을 본사와 나누어 갖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방식의 이 소사장 제도가 필요하냐 하면 점점 가격 경쟁이 심해질 경우에 또 주문 단위가 작아지게 되면 규모는 적고 원가 경쟁력이 약할 때는 이런 방식의 1인 기업가형 소사장 제도가 아주 적합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구해서 또 박 시장도 이 방송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좀 주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 확장 속도를 좀 빨리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려보면 말이죠. 불과 그 중에 20% 부분의 사업이 80%의 수익을 내게 돼 있고 나머지 80%의 사업은 20%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박 사장은 핵심 역량이 이사 전문 업체가 핵심 역량이니까 여기에 좀 더 경영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그 여건이 허락할 때 조금씩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할인마트를 50% 석권하고 있는 월마트도 원래는 1등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등 회사는 유명한 103년의 역사를 가진 K마트였습니다. 근데 이 K마트가 도시형 이 점포, 대형 할인점 점포가 자기들의 핵심 역량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주변 도시로 확장하는 사이에 월마트가 치고 들어와서 결국 K마트는 2002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박 사장이 제가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도 미처 다 졸업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이삿짐 센터 인부로 출발했던 박혜돈이 오늘의 위치에 오를 수 있던 비결을 함께 돌아봅니다. 시골에 밀양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오면 혹 어른들은 좀 창피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근데 대개가 그런 거, 자기 직업을 사랑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택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뭐 도둑질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못마땅하고 그런 걸 좀 없앴으면, 만일 뭐든 간에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저는 이 직업이 참 좋거든요. 제가 항상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한다 그래요. 남들 뭐 이삿짐 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러는데 어쨌든 남들이 힘들어서 안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일은 항상 고쳐야 됩니다. 그 실속 없이 체면만 차리는 거 말이죠. 이 장래성을 보고 직업을 고르지 않고 남의 이목을 보고 직업을 고르는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만, 아무튼 박혜돈은 네,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박혜돈은 그 초등학교까지 졸업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환경도 오히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거든요. 못 살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한때 단 1분이라도 원망은 안 해본 적은 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가도
생각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이에요, 저는. 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이삿짐센터 인부 시절을 보면 말이죠. 자신이 택한 일에 대해서 그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마치 주인처럼 말이죠. 자신의 그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야말로 몸을 던져서 일했던 그를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계형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장차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같을 수가 없죠. 그는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뭐 뭘로 하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 분명히 완전히 혼을 담궈가지고 몸을 던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래요. 뭐 밖에서 하나 물 들고 가는 거 들고 가기 싫어서 삐쩍해가지고 삐쩍 들고 오면 허리 삐어요. 다부지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할 때까지는 고민은 최대한 해야 되고요.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응거추춤은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몸을 실어가지고, 뭐 축구 골키퍼 그러잖아요. 지 다칠 요람하고 그냥 공을 팍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지 몰라도, 옷 빼렸는데 손 다치는데 하면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네, 이삿짐센터 인부로 출발해서 지금 물류업체에 지금 총수가 되고 있는 박해돈의 성공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템 전문가보다는 우리 박 사장처럼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도 오히려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상상력이다. 여러분도 혹시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주변의 사업에서 박해돈처럼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신다면 이번 프로그램에 보람이 있겠습니다. 자, KGB의 박해돈 사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물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출연 서령범, 이광세, 나지형, 이광수, 권현희, 해설 김희선, 음악 신윤희, 효과 강성범, 신연파, 정영민, 기술 이흥규. 엄규청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삿짐센터 인부 박해돈의 1등이 되는 꿈. 이상락 극본, 임종성 연출 12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